네, 안녕하십니까. 청광호입니다. 오늘 촬영할 주제는 소음성 난청의 전반적인 개관,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동사무소 장애와 경합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이제 보청기 판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교육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소음성 난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소음성 난청의 연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행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을 어떻게 보상해 주고 있는지, 즉 보상의 수준,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했던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할 거고요. 과연 우리 동사무소 장애, 즉 국가장애와 우리 산재법상 장애를 받으신 분들의 보청기를 지급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과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난청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는지, 저희 법인에서 부지급을 했는데 취소했던 사례, 즉 이것들을 이제 다시 보상을 받았던, 지급받았던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소음성 난청 환자분들, 즉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른 원인이 아니고 소음이 원인이 돼서 오신 분들에게는 소음성 난청이 끝이 아니고 산재법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에 종사할 것. 두 번째, 그 수준이 3년 이상일 것. 그리고 난청의 정도는 최소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한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게 뭐랑 좀 차이가 있죠? 국가장애, 우리 흔히 하는 동사무소 장애랑 차이가 있어요. 즉 난청이 장애임을 인정해 주는 거는 우리 동사무소 장애, 국가장애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즉 조금 더 잘 들려도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3년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상용 근로자는 1년, 2년, 3년 이랬다 되잖아요. 근데 일용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일용 근로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 일수를 가지고 몇 년을 일했는지가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이제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님들이 이제 협업을 하시죠. 내지는 이제 이런 안내 브로셔도 비치하고, 이게 요즘 부쩍 많아졌죠. 근데 이 소음성 난청이 처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2014년 9월로 흘러갑니다. 이제 대략 10년 조금 안 됐네요. 그때 대법원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은, 즉 재발생일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장애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산일이 돼버린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내가 소음성 난청을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을 곧 재발생일로 봐버리다 보니, 즉 증상 고정, 치유일로 보다 보니,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다 해서 현재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28일 날 그 규칙을 개정을 해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이 아니고 진단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던 석탄광업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거의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소음성 난청이 맞아요 라고 했는데 신청하려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죠. 이제 그때는 소멸시효가 3년이었거든요. 지금은 5년이지만. 근데 이거는 무효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 우리 대표님들의 사업장에 노무사님들이 이제 엄청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행위를 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진단일이 재발생일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은 귀가 안 들렸어요. 근데 이게 소음성 난청인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뭐 다른 이질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귀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 중에 누가 아버지 귀가 안 들리면은 우리 국가장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병원을 가신 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 귀가 안 들리신 게 맞네요. 근데 이게 소음성 난청이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등록했어요? 국가장애를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산재법상 장애급여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이때로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경합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소음성 난청의 장애 등급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4급, 6급, 7급, 그리고 9급, 10급, 11급, 14급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경미한 산재법상 장애는 14급이라고 하고요. 제일 심하신 분을 4급이라고 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위와 아래만 보면은 14급의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했을 때 한쪽 귀가 40dB 이상 안 들리는 경우예요. 4급의 경우에는 단순히 수능 청력 검사상으로 90dB 이상이거나 양측이 아니면은 양측이 80dB 이상이면서도 명료도가 있잖아요. 30%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4급이라 그럽니다. 산재법상 장애 보상은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1급부터 14급이 있거든요. 1급이 제일 심하신 분들, 14급은 제일 경미하신 분인데 여기서 1급부터 7급까지는 즉 1, 2, 3, 4, 5, 6, 7급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연금을. 그리고 8, 9, 10, 11, 12, 13, 14급은 일시금 한 번 받고 끝나는 건데 소음성 난청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4급, 6급, 7급 뿐이에요. 4, 6, 7. 4, 6, 7급은 연금이지만 일시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누가 일시금을 받겠어요? 평생 연금 받아야지. 이제 일시금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일당과 100% 일치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일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1012일분을 받아요. 그리고 뭐 6급은 737일치 쭉쭉쭉 줄어들겠죠? 11급은 220일치, 14급은 55일분을 받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략 25만 3천 원인가 하거든요. 평균 임금 최고 보상이.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4급을 받았다라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5,600여만 원쯤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6급이다. 그러면 1억 8,60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4급, 6급, 7급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급인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5,600만 원을 매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400만 원 좀 넘네요. 이제 그 금액을 매월 받으시는 거예요. 매월. 그리고 이제 6급인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4,100만 원. 7급은 3,400만 원이니까 글쎄요. 뭐 12로 나누면 한 300만 원 하나요? 300만 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280, 250은 넘을 거고 이 금액을 매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대표님들 고객분들 중에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이미 구매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근로자로 85데시벨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을 했고 난청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14급만 받아도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내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보청기를 구입을 했는데 보청기 값도 나오고 보상도 해준다고 되게 좋을 거예요. 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원장님들께서 하는 질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어떤 일 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까? 라고 하세요. 어떤 사업이 내지는 어떤 직종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광업소예요. 채탄부, 굴진, 또 선탄하셨던 아주머님들도 있고요. 제조업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섬유, 그렇죠? 섬유도 있을 거고 철강, 뭐 자동차 제조업 엄청 많겠죠. 조선업도 있어요. 조선업 중에서도 뭐 글라인딩 하시는 분들, 도장 작업 하시는 분들도 가능할 겁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으로 형틀목공 있을 수 있고 용접공, 콘크리트 타설공, 할석공, 석공 등등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공업, 석재가공업 분들도 비석을 만든다거나 뭐 문줄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제 글라인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광업 중에서는 석산이라고 해서 돌을 캐는 거. 그럼 여기도 차광기를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돌을 깨잖아요. 채석을 하잖아요. 이런 직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 했던 사례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석가공, 할석공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58년생이셨고요. 대략 17년 정도 일하셨는데 우측 54, 좌측 56 해서 양측 50dB 이상으로 C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때 당시 평균 임금은 17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C급이니까 일시금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조업에서 프레스 하시는 분들, 프레스 있잖아요. 찍거나 절단하거나 어쨌든 소음 인정되겠죠.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964년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측 63, 65 해가지고 9급을 받으셨고 일당은 1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600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첫 번째 사례에서 할석 공부는 분명 C급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분은 9급이잖아요. 근데도 보상이 달라요. 왜요? 일수는 사실 9급이 더 많지만 임금 자체가 17만 원, 12만 원, 5만 원이나 차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애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장애 등급을 14급보다는 11급, 11급보다는 10급, 더 높은 등급을 받는 또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등급을 바꿀 수 없다 했을 때는 그러면 평균 임금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평균 임금까지도 저희는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11급이신 분이 평균 임금이 10만 원으로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220이니까 2,200을 받았겠죠.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분은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임금 정정을 한 거죠. 그럼 10만 원이 더 올랐겠죠. 그럼 최초 이분이 받으신 거는 2,200인데 10만 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2,200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소음성 난청은 장애 보상을 몇 급을 받느냐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장애 등급을 받은 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는지, 즉 평균 임금을 제대로 산정했는지도 중요하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표님들 혹시 고객분들 중에 막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이 사장님 나 그거 다 어떤 무슨 노무사님이 해줘서 잘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근데 뭐 우리 아는 노무사님인데 그분은 받으신 거를 제대로 받았는지 봐준대요 라고 하면은 좀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난청 작업 중에 하나인데 형틀목공입니다. 이분은 이제 45, 41이었네요. 그래서 11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 역시도 임금이 뭐 적진 않았죠. 15만 원. 그래서 3,300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들 고객분들에게 보청기 지원 나오잖아요. 뭐 131만 얼마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주는 요건 뭐 양측인 경우도 있고 편측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장애인 경우에는 나이가 19세 미만만 해당이 되잖아요. 양측을 받으려면. 맞죠? 근데 먼저 산재는요. 그 19세 미만이라는 나이 규정이 없어요. 이거 말고 양측을 받으려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장애로 보청기를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측이 몇 데시벨입니까? 60dB 이상 손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산재는 50dB예요. 즉 10dB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장애인 경우는 19세 미만만 지원을 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19세 이상도 지원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선천적인 어떤 이유로 뭐 아니면 어렸을 때 사고를 이유로 어떤 난청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국가장애 아무리 등록해도 19세 미만이 아니니까 당연히 편측이겠죠. 근데 산재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즉 19세 이상도 되니까 양측이 된다. 제가 뭐 보청기 판매업의 대표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즉 10dB가 더 낮고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고 19세 이상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85dB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그리고 한쪽 귀가 최소 4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면은, 즉 청력 손실이 있으면은 보상을 해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80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소음사업적 일을 안 했다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퇴행성, 즉 노인성 난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과연 나이가 드셔서 퇴행 때문에 이만큼 안 좋은 것과 직업적 요인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성 난청은 보상을 또 못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노인성 난청 같기도 하고 직업성 요인이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혼합성 난청, 그리고 비대칭성 난청, 그리고 뭐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 즉 이런 V파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일자형이다, 거의 편평형이다, 뭐 이런 이유로 자꾸 부지급을 해서 작년 9월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편측성,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의 난청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판단을 좀 잘 해라 라고 지침을, 업무 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70% 이상, 평균 뭐 60%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거를 좀 더 쪼이는, 좀 더 촘촘하게 하는 쪽으로 뭐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 귀가 40dB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거는 지금 둘 다 2달이 안 됐어요. 처음에 최초에서 부지급, 신사에서 기각,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재임사에서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분이 사업주로도 일을 하고 근로자로도 일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최초건 심사에서는 근데 이분이 소음 사업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근로자로 일할 때 때문인지 사업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주장을 했죠. 아니 근로자로 3년에서 일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재임사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그 소음 사업장의 요건이 85dB 이상이잖아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받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조사를 나가봐도 그렇고 이게 84.5더라. 그래서 안 해준다. 이건 좀 억울하잖아요.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 약간 미달한 경우도 저희 법인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이제 취소라 그러거든요. 즉 이제 그거를 취소시켜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2가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음성 난청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상 소음이라는 되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사업장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른 유해한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업소 엄청 시끄럽죠. 근데 객내 작업하면 또 어떤 유해한 요인이 있죠? 분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분진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직업병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그리고 또 건설업의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형틀목공이라고 있어요. 망치질하고 뜯어내고 하는 과정에 소음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분진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소음 사업장에서 일할 정도시면은 폐질환, 근골 질환도 같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저희는 이제 난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분의 어떠한 병원을 다녔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직업병으로 산재 보상까지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례고요. 소음산업처럼 진단받고 이분 진폐도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진폐도 진단받고, 예를 들면 진폐증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이 훨씬 커요. 그리고 용접권 가지고 얘기를 또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크 용접,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뭐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엄청 나거든요. 그럼 이제 눈에 뭐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이것도 산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사업장에서 일을 할 정도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뿐만이 아니고 내 온 뼈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안 좋은 먼지를 흡입하기도 하고 분진을 흡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병이 생길 수 있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확장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설명 드렸죠. 소음성 난청이 이제는 경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양측 70dB를 합시다. 70dB 이상이 돼가지고 국가장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대략 한 3년 전쯤에 어쩌다 보니까 뭐 저희 노무사님들을 만나서 산재법상 7급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7급에 따른 장애 보상을 사실은 산재를 신청한 날로부터, 즉 3년 전부터만 지급받으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언제부터? 최초 진단받은 날. 20년 전부터 지급하라.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렸던 이야기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4년 9월에 어떤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많이 하게 되었는지, 산전법에서는 소음성 난청 장애 등급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해당됐을 때 어떤 보상이 나왔는지, 그리고 국가장애와 비교했을 때는 보청기 지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직종은 뭐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부지급되는 경우도 꽤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 드렸고, 끝으로 난청 이외에도 다른 직업병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국가장애를 받으신 분들 중에 현재 산재법상 연금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우리 이제 대표님들 사업에 좀 번창이 있길 바라고, 또 다른 기회, 다른 자리에서 그때는 한번 가능하다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